서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런데 너무 더워. 여기는 시원해서 좋다. 요즘 엘리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못 만났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니까 너무 좋아. 맞아. 빨리 수업 들으러 가자. 그래! 안녕. 자, 오늘 KJMO 오랜만에 수업하는데요. 우리 2020년도 2교시 문제 5문제 수업할 건데, 자, 복습. 이제 8월이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내가 틀렸던 문제라든지 어려웠던 문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5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집 펴시고요. 먼저 풀어봤겠죠, 친구들? 듣고 먼저 설명 듣고 풀지 마시고 어려워도 내가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선생님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정답이 똑같아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탱크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대. 처음에는 자, 조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처음에는 1분에 6리터씩 물을 넣었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 자, 1분에 6리터씩 넣었으니까 더하기로 표시를 할게요. 근데 얘가 2시간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 왜? 2시간이 지나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채워졌겠죠? 그럼 2시간은 몇 분이야? 60 곱하기 2니까 120분이죠. 그럼 우리는 20 곱하기 6 하니까 얼마가 돼요? 720리터라고 되죠. 자, 우리는 720리터의 물이 들어갔어. 근데 두 번째, 2시간이 지나고서는 1분에 마찬가지로 6리터씩 넣는데 동시에 1분에 8리터씩 물을 뺀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1분에 넣는 게 아니고 2리터씩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6리터씩 넣는데 아래로 8리터씩 빼고 있어. 그럼 1분에 2리터씩 빠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빼내기 시작한 때부터 몇 분 후에 물탱크에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니?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물의 양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넣은 양이 얼마였어? 720이었단 말이야. 근데 72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처음에 얼마가 있다고 했어? 100리터가 있다고 했죠. 그럼 더하기 100. 물통에는 820리터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분에 2리터씩 빼볼게요. 그럼 우린 이 820을 얼마로? 2리터로 나눠줄게요. 그럼 몇 분이 걸릴까요? 410분 후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10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조건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 넣은 양, 그래서 720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죠. 자, 내가 이 부분만 잘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넣은 양과 빠진 양을 한꺼번에 생각해 주세요. 그럼 1분에 2리터씩 빠진다. 그래서 전체 양에서 2리터를 나눠주면 몇 분 후에 물탱크에 물이 없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얘는 도형을 좀 잘 관찰해야 돼.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안에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있다고 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를 지금 예시를 들었어요. 4등분하여 얻은 16개의 작은 정사각형 중에서 4개는 요 4개는 만나지 않는데, 내부와 만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이 4개는 내부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32등분해서 얻은 1024개의 작은 정사각형 중에서 내부와 만나지 않는 거, 이걸 다 그릴 순 없잖아. 그럼 뭔가 이 그림에는 규칙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과 걸려있는 사각형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요. 그 다음 내부에는 하나, 둘, 셋, 넷. 외부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뭘까요? 내부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와 외부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지금 한 줄, 세로로 볼게요. 이 세로에 한 줄씩 걸려있는 거야. 이 걸려있는 건 두 개씩이죠. 그럼 얘가 네 줄로 돼 있으니까 4 곱하기 2 걸려있는 게 8개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규칙이 만약에 8등분에서도 만족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8등분이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그 다음 반으로 하나, 반으로 하나, 또 하나, 하나. 지금 4등분 했어. 그럼 다시 나눌게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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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럼 다시 또, 아이고, 휘어졌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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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자, 8등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걸려있는 게 진짜 두 개씩 걸려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2줄에 2개, 2줄에 2개, 2줄에 2개, 2줄에 2개. 맞죠? 그럼 이쪽 줄에 2개씩이죠. 한 또 2개씩, 이쪽 줄에 2개씩, 이쪽 줄에 2개씩. 그러면 한 줄에 2개씩 만족할 수 있지. 그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2등변 삼각형과 만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32줄이죠. 32등분 했으니까 32 곱하기 2, 64개가 걸려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 우리가 내부의 개수와 외부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같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맞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 1, 2 똑같죠? 1, 2, 3, 4 똑같죠? 1, 2, 3, 4, 5, 6 어때요? 6개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같죠? 그럼 내부하고 외부도 똑같단 말이야. 왜? 대칭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 있는 사각형과 외부에 있는 사각형의 합은요 1024에서 64를 뺀 거죠. 그럼 얘는 960개라고 돼야한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 내부와 만나지 않은 거니까 외부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개수가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 960 나누기 2를 해줘서 정답은 480개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도형을 잘 관찰하면 걸려있는 사각형들도 규칙성이 있고요. 자, 안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거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걸려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전체 사각형의 개수에서 빼죠. 그래서 나머지를 갖고 반으로 나누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잘 관찰해 보시고요. 복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3번이에요. 오, 이거 분수입니다. 이거 분수에서 반대 조금 위로 올라갔어, 얘들아. 자, 그러면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인 자, 세 자리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조건 나오죠. 같은 수 아닙니다. 자, A, B, C가 서로 다를 때, 다른 수래 그랬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제일 우리 큰 세 자릿수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을 먼저 얘 보이죠?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100A, 10B, C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A, B, C가 9 곱하기 3으로도 우리 식을 완성해 줄 수가 있을 거야. 바꿔줄 거야. 그럼 우리는 9로 나누면 여기가 111 이렇게 되겠죠. 이 나머지 3을 또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 3, 3, 9, 37인가요? 자, 그래서 양변에 37을 곱할게. 양변에 우리 37을 곱하면 100A, 10B 더하기 C는 37A, 37B,
37C와 같다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양변에 37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식을 정리하면요. A를 이항합니다. 그럼 63A 이렇게 할게요. 63A는 큰 거는 큰 쪽, 작은 건 작은 쪽. 그러니까 작은 게 이항하는 걸로 할게요. 27B 더하기 36C 모두 9의 배수인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구로 나누면 7A는 3B 더하기 4C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우리가 가장 큰 거니까 A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놔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A를 9로 놨어. 말이 안 됩니다. 왜? 얘는 이미 어떤 수를 해도 짝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짝수면 짝수와 그럼 얘가 홀수를 더해야 되긴 하겠다.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그렇죠.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볼게. 얘가 당연히 홀수가 돼야 돼. 왜? 여기는 63이야. 그럼 홀수 9는 안 돼. 그럼 7이야. 7, 3, 21. 그러면 21 빼면 40이 넘어서 나올 수가 없죠. 왜? 얘는 1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제일 큰 짝수 8인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9가 안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8로 넣었어, A를. 그럼 여기가 7, 8에 56 이렇게 됐어요. 그럼 8로 넣었더니 얘 짝수야. 그럼 여기 둘 다 짝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다르다고 했으니까 6을 넣었어. 그럼 24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32니까 8이야. 똑같은 8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얘도 안 됐어. 그럼 세 번째 7을 넣었어요. 그럼 7, 7에 49예요. 얘 홀수니까 당연히 여기 홀수 만들어야 돼. 그러면 홀수 중에서 9를 넣어볼까? 그럼 21입니다. 그럼 21이면 28이니까 안 되고요. 9 안 돼. 왜? 똑같은 7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홀수 5를 넣었어요. 왜? 9 다음에 7인데 7은 썼잖아. 그럼 15입니다. 여기가 15. 그럼 빼면 34거든? 그럼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34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5도 안 돼. 그래서 3을 넣어봤어. 3을 넣었더니 9야. 근데 40이야. 10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6을 넣었어요. A에. 그럼 6, 7에 4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현재 3B 더하기 4C거든. 이미 얘는 짝수가 됐어.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B에 넣었어. 뭐를 넣을까? 6 말고 다른 짝수야. 8, 24. 8 될까? 안 돼. 18이라서 안 돼. 그러면 6 말고 4, 12, 30 안 되고 4도 안 되고 2를 넣어봤어요. 6이죠. 36이네. 그러면 되겠다. 왜? 6 더하기 36. 그럼 여기 B가 2를 넣고요. 여기에 얼마? 9를 넣어보면 되겠다. 어때? 그럼 6 맞지? 4, 9, 36. 그럼 찾았네. A가 6, B가 2, C가 9. 100의 자리가 제일 큰 거였으니까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29. 자, 100의 자리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찾으면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9였을 때 안 된다고 지었죠. 8이었을 때 안 된다고 지었죠. 7이었을 때 9도 해보고 5도 해보고 하나하나 10의 자리를 줄여보고 하셔야 돼요. 왜? 100의 자리가 클 때는 6보다는 큰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수.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꼭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면서 체크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만 풀면 정답률이 꽤 높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 조금 충분히 해주시고요. 자, 어때요? 1, 2, 3번. 그래도 들으면 알 것 같죠? 그러면 우리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얘도 경우의 수 문제인데 약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중학교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이 무한히 뻗어 있는 모는 종이에서 동전을 던져서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자, 어떻게 규칙이 돼 있냐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와 뒷면이 나올 때로 구분을 했어요. 앞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그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9죠. 왜? 왼쪽은 음수로 표현한다고 배웠고요. 자, 얘는 그럼 X축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Y축을 어떻게? 아래로 11칸, 마이너스 11. 그러면 뒷면이 나왔어.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M칸이야. 그럼 얘도 X야. 플러스 M이 되는 거고요. 위아래니까 Y죠.
플러스 n. 왜? 위로니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중요한 조건, m과 n이 한 자리 자연수일 때 5에서 시작해. 얘가 지금 현재 위치가 0,0인데 이 a가 1,0, 즉 x쪽으로 한 칸 간 겁니다. 자, 선생님 이거 좌표평면 안다는 가정에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기준을 내야 될 게 있어요. 정해줘야 돼.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 뒷면이 몇 번 나왔는지 모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번이라고 놓을 거예요.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번이라고 놓을 거예요. 즉, 앞면이 A번 나왔고요. 뒷면은 B번 나왔어. 그런 다음에 x와 y를 따로따로 생각해 주세요. 가로 x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왜? 앞면이 a번이니까 왼쪽으로 9번. 이해됐어요? 왼쪽 아니 9로 a번.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플러스 mb. 얘가 어디 위치해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세로 y를 한번 해볼게요. a번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a가 되겠죠. 왜? 11번 아래로 a번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뒷면이 b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mb는 0이다 라고 되죠. 왜? 변화가 없어. 자, 그러면 11a는 nb라고 되죠. 자, 우리 11 곱하기 a가 n 곱하기 b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얘는 지금 요 자체가 11의 배수야. 11의 배수인데 m과 n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얘는 11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1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얘는 한 자리 자연수잖아. 11은 이미 두 자리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문제에서 최소한 몇 번이냐고 했어. 그럼 가장 작은 b를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 아, 11번 던졌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a하고 n이 같아요까지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최소라서 b를 11의 배수니까 11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가 11이니까 첫 번째 가로식 보이죠? 가로식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식으로. 그럼 우리 마이너스 9a 더하기 11m은 1까지 돼야 돼. 따라서 11m은 9a 더하기 1인데 최소값 찾아야 돼. 한 자릿수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최소라는 거에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1이야. 안 되지. 2, 18, 19 안 되죠. 3, 27, 29 안 되고요. 4, 49, 36, 37은 11의 배수 아니죠. 5 안 되고 6 된다. 왜? 11m은 69, 54 더하기 1. 11m은 55. 따라서 m은 5죠. 아, 찾았어. 그래서 a가 6, b는 11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몇 번 던져야 돼? 총 17번 던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좌표평면을 이해해주고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 있죠.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번을 하고 위치에 대한 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위치. 자, 가로로는 A번만큼 9칸 내려갔으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9A. 그 다음 오른쪽으로 플러스 MB 했더니 현재 위치가 1이라고 되는 거고요. 자, 세로로는 우리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1A. 그 다음 여기는 위로 플러스 MP 해서 그대로 0.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문제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11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의 배수니까 나는 B를 11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가로식에 대해서 최소의 횟수로 수를 찾아주면 돼요.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면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우리 마지막 문제 5번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개를 맞붙여 놓았대. 이 빗금친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되게 어려 보이지만 우리가 도형은 잘 관찰하다 보면 도형이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가로든 세로든 똑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가로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 그러면 만약에 세로가 같으면 넓이가 나타내는 건 가로의 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로가 같다라는 건 넓이의 비는 뭐가 될까요? 세로가 같아? 그럼 가로의 비였고, 가로가 같으면 세로의 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5와 230 요 사각형 보이죠? 이 사각형은요,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비가 의미하는 건 이 가로의 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넓이의 비가 의미하는 걸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115대 2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넓이의 비는 두 사각형의 가로의 비를 의미하는구나. 왜? 넓이가 똑같잖아. 가로가 세로가 똑같잖아. 그럼 가로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5로 약분, 5가 아닌데 2배인데? 그럼 1대 2죠.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놨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2x죠. 근데 얘를 봐봐. 얘는 여기 보이죠? 얘도 세로가 똑같으면 가로의 비야. 몇 대 몇이냐면 120으로 하면 2대 3이야. 그럼 나는 얘를 2x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가 2x로 바뀌고요. 그럼 여기가 4x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가 3x, 여기는 뭐가 돼요? 요만큼이 x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지금 2대 3대 얼마입니까? 1이라고 되죠. 그럼 이만큼이 12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만큼이. 왜? 2대 3대 1이니까. 1은 120이잖아. 3으로 나누면. 그러면 우리는 215 보이죠? 거기서 120을 뺍니다. 215 빼기 120 하면 95인가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95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보냐면 요 사각형 보입니까? 요 사각형? 그러면 지워졌다. 여기 했어. 여기가 x였어. 여기가 120, 여기가 95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거 대 요거죠. 이 파란색은 요거 대 요거. 왜? 지금 여기가 같으니까 이 세로의 비입니다. 가로가 같으니까 세로의 비니까 120대 안 보여. 120대 95 넓이의 비를 할게요.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24대 59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 24대 19래.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전체 보이죠? 요렇게. 여기가 5대.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이거 굳이 이렇게 비할 필요 없이. 요 가로 5대 1. 넓이의 비가 5대 1이야. 그럼 얘가 95라고 했잖아. 그럼 이 빗금은 요 보이죠? 이 빗금은 95의 5배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95의 5배니까 475.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은 475. 자, 나 어떻게 했나 봐봐. 얘 두 넓이의 비가 1대 2였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비 찾았고요. 자, 이 두 사각형의 가로의 비도 넓이의 비니까 2대 3이야. 그럼 얘를 2로 맞춰. 그럼 얘가 4야. 그럼 여기가 1이라고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2대 3대 1이야. 2대 3대 1. 그럼 여기가 5대 1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얘가 120인 건 찾을 수 있어. 왜? 하나에 120이니까 2로 나누면 120, 3으로 나누면 120, 120. 그럼 얘가 95죠.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5배 하니까 우리는 475, 95의 5배 이렇게 넓이의 비로 하는 문제예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서 이걸 만약에 가로, 세로 길이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세로가 같아. 아, 넓이의 비는 가로의 비구나.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만약 이렇게 가로가 같아. 그럼 세로의 비가 넓이의 비구나.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1번부터 5번 5문제 했거든요.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조금 쉬운 걸 수도 있어. 그래도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실수 없이 풀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오답 노트는 필수예요. 근데 따라 푸는 게 아니고 흐름, 내용을 알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꼭 체크하면서 오답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배우는 즐거움이 점수가 되는 곳 101 매스